합이 드는 해운이라 올해는 이동도 아주 좋아요. 내가 좋은 기운이 나쁜 기운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해운이 됩니다. 내가 조금 망설였다면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 하반기 소띠분들 운세 알아볼 거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점과 영점으로 많은 분들 봐주시니까 네네. 소띠분들 딱 떠올리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나요? 우직한데 묵해져. 욱해. 우직하고 느린 것 같은데 욱해. 저희 신랑이 소띠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좀 무직하다. 그거는 좀 이제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좀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 우직해요. 그래서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어서 저랑 30년을 살았어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또 궁합이지 않을까. 그렇죠. 소띠들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급한 면이 있어요. 급한 면이 있고 강직해요. 부러지지. 좀 구부러져야 되는데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앞만 보고 가잖아. 소들은 맞습니다. 좌우를 안 보잖아.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본인이 힘들지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뭔가 세다는 거는 그만큼 고집도 강한 아집이 있지. 아집 있고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 더 좋은 상황으로 갔을 텐데 그쵸.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또 우리 소띠분들이 잘 보내셔야 되잖아요. 한번 나이대별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네네. 첫 번째로 97년생 소띠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29살 정축생 소띠분들은 올해 조금 자기가 무언가 생각했던 뭐 직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라든지 또 혹시 결혼 문제라든지 내가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정축생들은 사유축에 합이 들어서 올해 해운이 참 좋아. 그리고 이동도 열려있고 이동방위도 길방이고 또 해운도 드는 해운이 합이 드는 해운이라 올해는 이동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망설였다면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단지 내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주식은 안 됩니다.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네. 올해는 왜냐하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고 변화무쌍하니까 주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올해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정권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요즘 현대말로 단타, 뭐 치고 빠진다, 네. 위험합니다. 어떤 뭐 투자보다는 네네. 하는 일들에 대한 그렇죠. 것들을 좀 집중하는 게 오케이. 예, 올해는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겠다,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 또 뭐 이직을 하겠다,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직을 할 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부를 할 때 뭔가가 내가 내 스스로가 좀 업그레이드 이제 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네네. 올해는 좋아요. 저 좀 궁금한 게 이제 아홉수잖아요. 네네. 이런 아홉수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삼재, 아홉수, 한갑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안 좋은 해운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아홉수에 해운 자체가 안 받쳐줘. 그러면 안 되겠지. 안 좋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축생이 이제 뱀의 해하고 사생하고 축생은 합이 드는 해운이야. 그래서 아홉수에 결혼도 안 되고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얘기는 잘하셨네. 결혼도 올해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 내가 봐서는 괜찮아요. 아홉수래도 여자가 주동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주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부터 날은 남자가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결혼식 날을 여자가 날을 받아서 택일 날을 받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의 가문에 시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의 기운 자체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긴 한데 올해는 해운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와, 좋습니다. 네, 그런 아홉수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칠 수 있는 운이 돼. 내가 좋은 기운이 나쁜 기운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해운이 됩니다. 좋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이제 정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다음으로 이제 85년생 소띠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글쎄 89년생 올해는 건강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건강을 잔병이 큰 병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픈 거에 대한 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기니까 뭐 기관지가 조금 안 좋은데 이런 걸로 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올해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별수를 주의해라. 왜냐면 41에 뭔가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불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뭔가가 지금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바깥의 외부적인 거에 내가 뭔가를 자꾸 찾게 돼. 사람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부업적인 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건 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뭐 29살처럼 이제 축생 자체가 올해는 해운은 좋은 해운이 합이 드니까 그치만 41살에 들어오는 을축생들은 조금 달라요. 기운 자체가. 그리고 41하라면은 올해 문서 변동이 있긴 한데 좋은 이제 변동은 아니야. 올해는.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성주운이라고 하는데 성주운은 43이 참 좋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운기 자체가 올해는 어쨌든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느낌이 그러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개개마다 차이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겨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피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내 몸을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 뭐 일신이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차로 인해서 놀랜다든지 낙매수가 있다든지 내 몸이 조금 다치거나 아프거나 가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어서 지겨워. 이 41살 분들이 뭔가를 올라가고 싶거나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혈기는 왕성하고 뭔가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내 뜻대로 내 손아귀 안 잡히거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외부적인 것에서 변화를 찾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73년생 소띠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올해 개축생들은 변화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양쪽에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2가지 3가지를 하신다거나 내가 무언가로 공부를 2가지 3가지를 하고 계신다거나 뭔가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올해는 문서운도 있고 올해 자체가 해운이 괜찮아. 53살도 개축생도 좋습니다. 저는 올해. 근데 두 갈래 길이 나와. 올해는 자꾸 내가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동을 하거나 뭔가를 내가 사업이나 공부에 대한 거를 뭔가를 내가 투기라든지 뭔가 이런 걸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생각하는 게 2가지가 나와. 예를 들어서 고민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민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네. 그래서 올해는 내 생각이 확고한 부분으로 가라. 2가지가 물론 좌우로 가도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근데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거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만약에 2갈래 길이 보인다면 2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더듬어 보시고
조금 견뎌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해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더 많은 그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그럴 때는 좀 선생님을 찾아가면 해답을 그럼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본인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나하고 맞는 길이 과연 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람은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저게 다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선택을 해서 그 해에 운이 맞춰줘서 정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놓고 갔는데 아쉽게 내가 이쪽을 놓치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선택을 해서 갈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죠?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양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헤매고 계신다면 네, 헤매고 계신다면 정말 꼭 해답을 찾으셨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1년생 소띠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축생 지금 이제 소띠분들은 자녀에 대한 근심이 좀 있으시겠네.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 혼인 문제라든지 출가 부분이라든지 또 자녀한테 내가 뭔가를 조금 더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네. 자, 그게 자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부모에 대한 부분도 있네. 부모님 걱정.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식한테 무언가를 조금 투자를 하거나 자식이 조금 가야 된다는 게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수 있는 금전에 대한 부분도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이제는 조금은 정리를 하거나 뭐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내가 중간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나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거든. 내가 뭔가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내가 그런 걸로 조금 안정권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에 대한 부분도 부모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내가 마음을 조금 충신적인 마음이었다면 자식으로서 효자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거에 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엄마 아버지가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진 마음이 오히려 잘못하면은 형제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구설이지 뭐. 입설이고 구설인데 그 구설수에 조금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식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괜히 내가 잘못 자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데 부모가 받침이 된다 보면 부모님이 받침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자식을 조금 더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서둘지 말고 괜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백년해로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부모님 의사에 따르려고 하다 보면 자식들 실수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신중하게 아직은 때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식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구설이라고 그랬죠. 입설 네네. 구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금전에 예를 들면 내가 뭐 형제라든지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 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남한테 빌려주거나 예를 들어서 양도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오래 들어오는데 그걸로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들어오는데 고민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돈 잃고 사람 있는 경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 올해는 그러니까 빌려주지도 말고 금전 거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정말 돈 앞에 가족도 없어질 만큼 이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축생분들이 먼 출납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친구들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국내 여행을 간다거나 자 올해 내가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아. 아 머리가 너무 아파.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억지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 갔다 오고 나면 좋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뭐 음식 끝으로 좀 몸이 상한다든지 바깥에서 내가 노중에 뭔가가 나쁜 기운이 좀 따라서 집에 와서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혹시라도 외국 출납을 나가시려고 하시거들랑 국내 어디 좀 놀러 가시려고 하거들랑 나의 몸에 신호를 주시면 그게 가지 말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고민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소띠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강직하신 만큼 우리 소띠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잘 밀고 나오시는 건 좋은데 때로는 우직함이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구부러지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그만큼의 배에 내한테 올 수 있는 운이 따라오니까 기다린다 해서 놓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조급증은 내시지 말고 조금 더 비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큰 거를 내가 가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올해는 조금 힘들어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